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경장입니다. 현재까지 FTX 파산 이후에 거래소들이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제들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어서 조금씩 이슈가 나오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이고, 오늘만큼은 오늘 밤에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값이 0.4%였고 지금 예측값, 컨센서스 값이 0.4%입니다. 뭐 별다른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럼 이 PPI 값이 높은 게 좋은 걸까요? 낮은 게 좋은 걸까요?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지표들은 좋게 나오는 게 좋은 거다. 하지만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지수값이 낮게 나오는 게 지금으로선 좋은 해석입니다. 금리 인상의 명분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CPI보다는 덜 중요한 것 같지만 조금 낮게 나온다면 약간이나마 호재로 장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전까지는 어땠냐? 그냥 가파른 상승을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월 대비 측면에서 그 전달보다 한 1%씩 증가를 하다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전과 같이 1%까지는 상승을 안 하더라라는 것이 지금 추세고요. 과연 오늘 밤 10시 반에 이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들 관측을 해보시고,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장에 조금은, 아주 조금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에 해당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말을 하느냐, 이 어떤 거래소, 특정 거래소가 자금을 증명하기 전에 그들의 지갑에 어마어마한 비트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가 전송이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명백한 사인이 있는 거다,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닷컴과 게이트.io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고, 잔존해 있는 알리메다 측의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바이낸스 측에서 공시를 했듯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되고 있고 얼마나 유동성이 확보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거래소들이 어떻죠? 단순히 FTX나 다른 거래소를 보더라도 명백하게 증명이 안 되고, 게이트.io처럼 CRO에서 좀 약간 자금을 받아오는 등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아니면 FTX처럼 고객 청산을 하는 듯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좀 추가된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폴로닉스 거래소에서는 저스틴 서네 계좌에서 8,000이더를 송금받았다라는 것이 트랜잭션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거래소가 유동성이 풍부한데 그냥 저스틴 선이 이체를 한 걸까요? 그 반대로 보셔야 되겠죠. 약간은 찜찜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셔도 좋고, 다만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체크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폴로닉스 하나 추가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전까지 찌라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바이낸스가 런던 파산설이 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전에 알라메다 측에서 유동성을 확보를 할 때 비트코인, 그러니까 빗다오 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한다라는 것이 좀 이슈가 됐었죠. 그런 측면에서 뭔가 바이비트 쪽으로 사람들은 연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크립토닷컴이나 게이트.io 외에는 후업이라든지 바이비트라든지 아직 정설은 아니니까 막 두려워서 어떡해요 막 그러지 마시고, 정말 두려우시다면은 이런 트랜잭션들을 눈여겨보고 계셔야 됩니다. FTX도 똑같잖아요. 제가 경고를 드렸을 때 그런 이슈도 있구나 하고 지나쳤던 사람도 있던 반면에, FTX에서 대금을 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제가 터져서 방법을 찾다가 정말 손해를 보고 트론으로 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NFT 쪽으로 거래 대금을 빼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장은 그런 주의력을 좀 요하는 장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빗다오랑 바이비트를 연결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코인 측면에서도 좀 볼만한 점이 있어요. 이번에 바이낸스의 API 유출로 엑시코인이 펌핑 앤 덤핑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거는 아페 코인 아시죠? 이 베어드 아페부터 시작된 아페 코인, 해당 코인이 50% 정도 하락을 한 와중에 이게 FTX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게 아닐까, 알라메다 측에서 보유한 그 코인 중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런 추세가 발견이 된 게 아닌가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측면에서 알트코인이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이슈에 해당하는 코인이니까 한 번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이낸스는 어떤가요? 비트겟은 어떤가요? 업비트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불안정하고 이슈가 됐다는 거래소를 제외한다면은 대부분이 그냥 쓸만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국내에는 그런 거래소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5대 거래소라고 하잖아요. 저는 업비트, 빗썸, 그리고 약간 3순위로는 고팍스, 그리고 코빗 정도는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로는 바이낸스를 좀 주로 사용하고 있고, 비트를 매매할 때는 수수료 측면에서 비트겟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맥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거래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두려워할 거면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좀 주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소가 망한다라고 했던 거는 그 거래소가 유동성이 풍부를 했던 게 아니라 루나 코인이나 아니면 FTT, 또 약간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트론의 그 USDD처럼 그 삼각 측면에서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 서비스가 저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얽히면은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USDD랑 트론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즘 저스틴선이 창펑자오를 계속 리트윗을 하면서 빨아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피드백이 안 되면은 트론도 그렇게 좋게 볼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트론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각종 거래소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폴로닉스뿐만 아니라 뭐 주맥스 등도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저는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FTX도 사건이 터지기 전날에 제가 다뤄드렸듯이 그냥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 장은 솔직히 복귀할 필요가 없죠. 21선을 맞고 저항을 맞았었고 여전히 하락 추세를 유지 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21선 맞고 다 캔들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제자에 한번 테스트를 했고 여전히 하락세가 유지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렸던 것과 좀 다르게 지금 장은 어떤가요? 21선이 있다면 캔들이 밑에서 놀다가 오늘부터 조금씩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한번 테스트 구간을 가져갔던 게 이 구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한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였고 지금은 횡보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횡보 추세를 정의할 때는 고점을 일직선, 저점도 일직선이 있고 여기서 횡보가 유지 중에 있다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지금 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반등은 언제 나오나요? 역배열, 정배열을 말하죠. 그럼 아직까지 안 내려온 선이 어디 있나? 지금 보고 계시는 60일선 있죠? 60일선의 경우에는 위에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0달러 위에. 그럼 시간이 지나고 여기서 그냥 계속 횡보를 하면은 60일선이 내려오겠죠. 자, 이평선이 모이는 게 어떤 걸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마치 볼린저 밴드에서 수렴 구간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튀는 것을 말을 한다. 네, 여기서 횡보를 하고 60일선이 이런 식으로 깔리면은 아마 60일선이 위에 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런 구간이 저항이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부터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좋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구간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유일하게 매수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장이 있었죠. 여기도 사실 제가 접근을 했을 때는 이전에 더블 바텀이 나오든 뭐 약간 좀 좋은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고점을 높이고 뭐 더블 바텀 나오고 60일선이 해결이 되고 60일선의 이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이후부터 좀 좋은 관점으로 바라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접근을 했다면은 뭐 이런 반등이나 이런 반등들 접근을 했다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마 보여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똑같고 이때도 똑같은 게 60일선 이격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반등이 그나마 좀 크게 나왔던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저점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는 20일선을 볼 때가 아니라 5일선과 20일선 지우고 60일선 내려오는 걸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금토중 17일 이후면은 한 목금토중에는 이 이격이 해소가 되면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성이 만약에 상승이라면은 저항을 크게 맞는 그런 장, 그러니까 하락 추세일 때 나왔던 상승보다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구간을 기다리고 있고, 사실 상승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장은 그냥 잡코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잡코인 중에서 애매하게 마이너스 보고 있던 거 만약 급등 나오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관점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떨어지고 다이버전스 출현을 해줬을 때
매수 들어간다는 전략 아직도 유효하고요. 왜 이렇게 보냐? 제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RSI가 이 정도였다면은 확정적으로 다이버전스가 출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RSI를 보게 되면은 거의 제로에 수렴해. 그러니까 거의 10이나 한 제로쯤에 수렴을 하죠. 그럼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보다 떨어질 확률은 다른 케이스들보다는 낮은 편에 속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점 내려줄 때 다이버전스 형성이 되면은 저는 정말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에 해당하고요. 나스닥 선물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RSI 패턴에서도 똑같이 과매도 과매수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는 과매수 이후에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조정 구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파란색 선하고 이 주황색 선이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나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이 출현을 해준다면은 이전에 가져갔었던 패턴인 3일에서 4일, 저는 한 3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3일 정도의 좀 조정이 출현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점을 뚫을까요? 네, 단순히 이 나스닥에 조정이 온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저점이 뚫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는 아마 나스닥의 이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차트일 텐데 그건 가능성이 약간 희박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일 정도 나스닥 조정 올 때 비트코인은 그냥 흐지부지 옆으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나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공지 드릴게요. 오늘부로 지난쌤이 열었고 제가 참여를 했던 이진남 평경장 선물방이 종료가 되었죠. 그래서 이 무료 선물방은 늦게 입장을 하는 것보다 일찍 입장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혜택을 유지를 하고 한 달 정도 무료로 혜택을 받아가셨어요. 근데 뒤늦게 입장을 하신 분들 2주 만에 종료가 되고 1주 만에 종료가 되었죠. 그렇다면은 11월이나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시면은 또 그만큼 혜택이 좀 줄어들겠죠. 일수만큼. 그래서 아직까지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말 좋은 자료들이나 아니면 소통방들이나 매매하기 편한 자료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참여를 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고요. 아마 바이낸스가 애플의 한국어를 지원을 하면서 다른 거래소들도 한국어를 지원할 가능성도 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초보자 가이드들도 이제는 바꾸고 있고요. 이런 실시간 흐름에 맞게 매번 개정되는 공략집이나 아니면 관점들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여전히 이 어려운 장에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